네,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시가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컸던 김포 거물대리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난개발을 정비하는 건 물론이고 낙후된 북부권을 개발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인근의 송도, 청라 등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이 포진해 있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배강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포시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요, 바로 대곡면 거물대리입니다. 거물대리 이전부터 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좀 정리가 이 부분이 됐습니까? 예, 일단 김포시 대곡면 거물대리는 공장과 주택이 좀 뒤섞여서요. 전국에서 공장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중에서도 월성, 하성, 통진읍도 전국 계획관리적 중에서도 개별 공장 수가 300개 이상 입지에 있어서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곳인데, 한국정책평가연구원 KE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곡면 개발 공장 수는 1,535개소로 전국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수 가장 많은 곳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공장 주거 혼잡 지수도 1.43으로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환경지도과에서 이제 경기도와 함께 이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거물대리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총 238곳을 점검했는데, 네. 이 중 위반 업체가 99곳, 42.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환경 배출 업소 지도 점검 인력도 2014년에는 4명이었다가 올해부터는 12명으로 증원했지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이제 신규 공장 허가를 억제하고 불법 공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에 대한 강구책이 좀 필요해서 결국에는 이제 민서 측이 정한 시정이 들어서면서 이제 내세운 공약이 공장 한 곳에 몰아넣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는 이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경제구역,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오명이 있었던 곳인데, 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꺼낸 카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냥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평화경제자유구역이에요. 이게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먼저 이제 경제자유구역 좀 설명하자면은, 이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도부터 인천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경북, 동해안권, 그리고 충북 이렇게 총 7곳이 운영되고 있죠. 여기서 인천은 33개 지구, 그리고 부산, 진해는 23개, 광양만권 18개 지구, 황해는 2개, 대구, 경북 8개, 그리고 동해안권은 3개, 충북 4개 지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자유 자체가 이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성된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산업에서 이제 2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제 외자 유치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 이제 전환해서 글로벌 신산업 거점도시 개념을 재정립한 입장이고요. 근데 현재 이제 경기도는 올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5곳, 이제 김포를 포함해서 신규 경제자유 지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도가 이번에 이제 신규 경제자유 지정 신청하는 것은 산자부 제2차 경제자유 기본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경제자유로 지정되면 산업, 물류, 비즈니스, 서비스, 주거, 교육, 의료 등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도 비전, 국비 50%, 도비 50%도 가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관세, 개발 부담금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근데 김포 평화자유구역은 이제 미래 전략적인 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 등 미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 요충지로 이제 거점 도시로서 역할을 하도록 이제 한 건데요. 그래서 평화를 붙인 겁니다, 김포에서. 네. 배우원, 그런데 이게 김포시에서 지정을 받는 것을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추진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네.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산업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서비스업 지구를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도 신청 지역 및 기업 주도형 지역에 한해 추가 지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특별히 근본 추가 지정 시 기업 입주 수요가 확실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사업 시행자 확보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국가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신산업 육성과 남북 경협 등 미래 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또 주민들의 선호도 등 지역 내 사회적 합의가 완료된 지역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 지금 정 시장님께서 지금 의욕적으로 지금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을 위해서 좀 힘을 쓰고 계시는데, 현재 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하영 시장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지정하고 18년 10월에 추경으로 4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19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 협의가 진행되고 4월에 황해청장이 시에 방문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에서는 난개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5월 16일 이 지역 일대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7월에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전 컨설팅 자문을 2차례 실시하고 9월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별도 팀을 9월에 조직 개편 때 신설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이곳 지역이 지금 뭐 그동안에 논란이 참 많았었던 지역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어제 주민들 한번 찾아봤어요. 봤는데 반응이 반반입니다. 그 반응이 반반이란 게 네. 먼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선 사익의 환경적인 부분이 많은 제약이 있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추진이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 환경적인 부분이.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반대쪽으로는 이제 이웃사촌이라고 하죠. 원래 한평생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추진이 되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근데 건물대 1, 2하고 2하고 좀 차이가 또 있어요. 네, 네. 1, 2하고 1, 2가 있는데 1, 2 쪽은 이제 찬성과 반대가 50대 50 정도라면 1, 2 같은 경우는 이제 총 170가구의 주민들인데 원주민들이 25가구밖에 안 돼요. 25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공장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네, 네. 공장분들은 빨리 추진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네, 배 의원께서도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분들과 사실 많이 이렇게 뭐 접점이 있으셨잖아요. 네. 이번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또 주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좀 주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뭐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 앞서 정진욱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우려가 있죠. 일부는 또 찬성을 하고 일부는 이제 반대를 하고 근데 이제 개발행위 제한을 위해서 이제 주민 공람 결과 이제 찬성 한 건, 반대 한 건, 또 설명 요청 한 건 등 좀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업 반대에 대한 집단 민원은 없으나 시에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좀 기업체 및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지금 거물대리 같은 경우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뭐 논란이 좀 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자유 구역이 그러면 지정이 되면 환경 문제가 이게 좀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증을 많이 표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환경 문제가 좀 해결될까요? 일단은 경기도도 그렇고 김포시도 그렇고 이제 이게 이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 김포시 거무대 쪽에 이제 환경적 문제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 보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그러면 좀 이게 일단 정하영 시장도 이제 경기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쪽에서도 한번 뭐 언론 매체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도 좀 심각하게 좀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도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김포시가 그 적경 지역에도 어쩌면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적경 지역에서 네.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정하영 시장이 이제 어쨌든 이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하기 전에도 이 공장 한 곳에 몰아놓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비추는 상황이 있어서 이 경제자유구역의 환경 문제에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자체에서도 이제 경기연구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김포시에서는 이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면서 여기 스마트 시티를 좀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도 올해 1월에 경기도형 스마트 시티를 이제 적용하겠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것도 있고요. 근데 정시가 공약 때는 이제 산업단지 이동시키고 이주민들 이제 경제자유구역 내에 넣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환경 문제에 큰 도움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송도를 보게 되면 유치권 소송에 휘말려서 이제 건물 지탑한 것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환경 오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과연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송도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가 좀 더 면밀하게 그런 업체 선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의원께서는 이 경제자유구역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환경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친환경 첨단 산업과 이와 연계한 R&D 관광 사업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서비스와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주거, 의료, 교육시설 등 복합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굳이 이 거물대리 일대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는 이유는 거물대리 일대는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난개발 지역으로 주택과 공장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어 있고 또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구상하면서 신도시와 인접하여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배제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세제 혜택도 있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판단하여 복합도시 개념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김포시 말고도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김포시가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비교를 해서 경쟁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김포시의 경쟁력은 입지죠. 김포는 입지적으로 인천항, 인천공항, 또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또 국가계획의 대북 경협벨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외곽 고속도로와 간선교통망이 인접하여 광역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울, 인천 등 대도시권 및 한강 신도시 배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건데요. 네. 그 앞서서 정 기자께서 이제 좀 우려 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실제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제 이미 앞선 사례들에서 뭐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기업 유치에 좀 뭐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성공한 사례가 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선다는 것,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동전의 양면 같아요. 보니까 이게 장점은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위치, 서울과 가깝고 그리고 공항도 가까워서 타 지자체보다 높은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과의 상황이에요. 적경적이 있다 보니까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이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안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안 들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분명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넣으면 그만큼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 북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면 근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유연한 관계 갖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미군까지도 이 대한민국을 좀 전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될 거라 볼 수 있지만 세계적인 시각 어쨌든 외국인 자본을 끌어다니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정세가 좀 흐름의 변화를 좀 많이 줄 수도 만약에 있다. 훈풍이 된다면 정말로 좋은 곳이죠. 왜냐하면은 김포가 이제 조광대교를 설치하게 되면 1.5km밖에 안 돼요, 북한과. 그만큼 접근이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 하지만 또 반대쪽으로 상황이 안 좋다면 그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향후에 남북 정세에 따라서 어떤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한 경쟁력은? 남북 정세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좀 장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자유구역 연계벨트를 구축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날 거라 보고요.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또 남북 평화경제협력의 허브 역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김포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전기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또 내놨습니다. 전기자동차 김포시와의 어떤 연관성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왜 전기자동차인가요?
일단 전기자동차 산업은 향후 미래의 4차 산업을 선도할 전략 산업으로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열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18만 평 규모의 전기자동차 특화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하겠다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근본 AB지구 선정에서 실제 기업 유치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김포시에서? 네,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기자께서는 그러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 김포시하고 좀 겹치니까 시흥이에요. 시흥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뛰어드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 지금 그래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2개의 업체가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이 시흥은 어느 정도 이 정확한 이 구체적인 사안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김포는 이 몇 개의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지금 7월에서 8월 중에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 구체적인 계획까지 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업체를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가시적인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본인들은 이제 경기도 쪽에서도 이제 산업부에다가 설득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 노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김포가 조금 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어쨌든 그 대규모의 대지에다가 그런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 건데 단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김포가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2군데 있다고 하는데 네.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고 배터리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LG도 있고 이 전지로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LG도 있고 SK도 있고 그리고 삼성도 있는데 이런 대기업을 좀 더 끌어오려는 그런 유치가 좀 필요하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는 김포시가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 전기차 시장이 조금 계속 늘어나고는 있죠. 네네. 근데 국가 보조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주려고 금액은 1,000억 원도 늘렸지만 금액이 다운시켰거든요. 그만큼 네.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주된 목적 국가 보조금이에요. 저도 전기차를 좀 끌고 네. 있지만 네. 올해 1,400만 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1,900, 1,700만 원까지 받았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전기차 5천만 원입니다. 예, 모 자동차 예를 들면 5천만 원인데 1,400만 원 지원 받으면 3,5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다 취등세까지 하면 3,7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네. 이런 부담에서 자꾸 국가 보조금 줄어드는데 지금 추세는 2022년도에 끝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요에 비해서 그런 국가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가 또 어느 정도까지 여기까지 계속 될 것이냐. 2번째 그리고 수소 전지차 요 관련돼서도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확실히 밀고 있는 상태인데 부천이라고 해도 부수소 전지차에다가 3,250만 원 지원한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상당히 네. 갭이 네. 크죠. 물론 수소 전지차가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자축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도 있고 또 대기업이 현재 중국에다 많은 그 전지 관련된 전지 공장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 투자를 그쪽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더 크니까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김포에 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성공이 될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약간 좀 더 고려해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 그 마지막으로는 좀 제가 크게 보고 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가 줄어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유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조정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풀어내야 할 어떤 이데올로기 숙제라고 보고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1,000억을 늘렸지만 그 금액을 또 다운시킨 거는 그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가능성을 기대를 해볼 만은 하지만 우려점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일단 뭐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경제자유구역 언제 발표가 되나요? 이게 지정이 안 될 경우에 또 실망감도 클 것 같은데. 네, 산업부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 계획에 따라 늦어도 내년 초에 추가 예비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안 될 경우에도 김포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히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공장 밀집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경제자구역 지정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